HTML은 태그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가 웹페이지라는 문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을 한다고 했었다. 튜토리얼을 쭉 따라하다 보니까 태그를 잘 찾아서 쓰면 되는 것 같다. MDN이라는 사이트가 되게 전문적이어 보여서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겠다. 읽기만 한 거랑 실제로 사용해본 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구글 홈페이지의 구조를 HTML로 만들어보자. 내 노트북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텍스트 편집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써보자. 헤드부터 하나씩 작성해보자. 헤드에는 웹페이지에 제목을 쓸 수 있는 곳이고 지금 만들려는 건 구글 홈페이지니까 제목은 구글이라고 쓰자. 헤드에는 더 이상 쓸 내용은 없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일단 바디로 넘어가자. 웹페이지의 상단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하게 여러 버튼들을 모아놨으니까 이런 목적에 맞는 태그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 이걸로 쓰면 되겠다. 아래를 보니 내가 원하는 내용의 예제 코드가 있다. 아, 저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건가 보다. 이 예제 코드를 태그를 중심으로 구조를 해석해보면 아마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영역 안에는 목록 형태의 버튼들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번에 HTML이 뭔지 검색했을 때 나온 내용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다. 태그가 특정 요소가 문서의 한 부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해주고 내부에 다른 태그들을 넣어서 구조를 만드는 거였구나. 좋았다. 예제 코드에서 새로 본 태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찾아보자. OL, 순서가 있는 목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바로 위에 아까 봤던 LI가 있다. LI는 목록 안에 아이템 하나를 나타낸다. 우와, 예제 코드를 저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모두 이해되었다. 아래를 보니 UL이라는 태그도 있다. 이 태그는 순서가 없는 목록을 나타낸다. 구글 홈의 버튼 그룹에는 딱히 순서가 의미상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 OL보다는 UL이 더 적절한 태그인 것 같다. 자, 이제 구글 홈페이지 위에 버튼 그룹을 HTML 파일에 배운 대로 적어보자. 세 번째, 네 번째 버튼처럼 글자가 아닌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태그 목록에서 한번 찾아보자. 다행히도 img라는 태그가 있다. 이 태그의 상세 설명 페이지를 보니 src, 소스라는 속성에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를 적어주고 alt, alt라는 속성에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보여줄 텍스트를 적어준다고 한다. 이미지의 간략한 설명을 적어주면 되나보다. 소스에 들어갈 내용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부터 완성을 해보자. 그런데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보면 가끔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을 본다. 그분들은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보기 좋게 들여쓰기도 해주고 커서 밑에 내가 쓰려는 것들을 자동으로 써주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것도 검색을 해보자. 어떤 건 돈을 내야 하고 어떤 건 무섭게 생겼고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료로 만든 텍스트 에디터도 있다.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간다. 좋다. 난 이걸로 정했다. 일단 설치를 해보자. 아까 썼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왼쪽에는 폴더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까 만든 내용을 이 에디터로 열고 nav 태그를 한번 써보자. 와, 몇 점만 치면 그 아래로 태그들이 자동으로 뜬다. 심지어 닫는 태그도 알아서 만들어준다.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도 알아서 된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머의 삶인가. 아나스타샤, 아름답다. 새로운 에디터를 사용하니 공부 욕구가 치솟는다. 이 불타는 열정을 이어서 가운데 내용을 채워보자. 이 웹페이지에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에 맞는 태그를 또 찾아보자. 메인이라는 태그가 딱 맞는 것 같다. 설명을 읽어보니 바디에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엘리먼트라고 적혀있다. 메인 태그를 깔끔하게 적어주자. 가운데 내용엔 크게 4개의 요소가 있다. 이미지로 된 로고, 텍스트 박스, 버튼 2개로 이루어진 버튼 그룹, 마지막으로 현재 어떤 언어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텍스트. 로고 이미지는 아까 썼던 img 태그를 쓰면 된다.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목록에서 찾아보자. 폼, 인풋, 버튼이라는 태그가 눈에 띈다. 폼의 간단한 설명을 보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인풋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쓰여 있다.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이다. 폼의 예제 코드까지 보니 구글 홈페이지 구조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는 인풋과 아래 버튼 2개이다. 이 세 요소는 결국 폼의 의미대로 폼의 내부에 속하도록 하면 된다.
일단 이 구조대로 적어보자. 버튼 두 개는 구조적으로 그룹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이 두 개를 감싸는 태그로는 뭐가 좋을까? div와 span 말고는 딱히 쓸만한 게 없어 보인다. 이 두 태그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용도의 컨테이너라고 적혀있다. 실생활에서 컨테이너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담는 용도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여러 태그를 담아서 한 대 묶는 데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메인, 테이블, 나브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다시 말해서 문서 내에서 구조 자체에 의미를 지닌 태그와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HTML 요소들을 묶을 때 마땅한 의미를 가진 태그가 없을 땐 div나 span을 사용하면 될 것 같다. div와는 달리 span은 이에 더해 in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inline이라는 의미가 뭘까? 잘 모르겠으니까 div랑 span을 동일한 텍스트를 적어주고 크롬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봐보자. 뭐야, 이상한 외계 문자가 보인다. 난 분명 한글로 적었는데 왜 이러는 거지? 검색해봐야겠다. 여기서 HTML 태그로 보이는 내용을 헤드 태그 안에 복사해서 붙여넣으니 제대로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읽어봤으나 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 메타 태그도 헤드에 넣어줘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자. 잠깐, 그러고 보니 헤드 태그가 HTML 문서에 대한 설정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방금 넣은 메타 태그가 이런 설정의 한 가지인가 보다. 다시 div와 span으로 돌아가 보자. 크롬에 떠있는 화면을 보니 div랑 span이랑 차이가 없다. div랑 span을 여러 개 써보자. span을 사용한 곳은 한 줄로 돼 있고 div를 사용한 곳은 다음 줄로 넘어갔다. inline이라는 뜻이 쓸 공간이 있는 한 한 줄로 보여준다는 의미인 것 같다. span 태그의 상세 설명을 봐보자. 여길 보니까 div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 span은 inline 엘리먼트라고 한다.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클릭해보자. HTML 엘리먼트는 블록과 인라인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HTML 버전이 4일 때 구분법이었고 지금은 버전 5를 주로 사용하므로 버전 4 때와는 달리 카테고리를 더 상세하게 나눴다고 한다. HTML5에 새로운 구분법으로 나누어진 여러 카테고리를 보니 머가리가 아프다. 일단 div와 span의 차이점만 알고 넘어가고 나머지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자. 아래 글자는 어떤 태그를 쓰면 좋을까? P라는 태그가 적절해 보인다. paragraph, 문장을 의미한다. 오른쪽, 한국어라고 적힌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색이 입혀져 있고 커서를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며 클릭하면 동일한 구글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클릭할 수 있으며 누르면 이동한다. 이에 맞는 적절한 태그가 있는지 찾아보자. A라는 태그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href라는 속성에 url이라는 주소를 적어주면 그곳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하이퍼링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하이퍼텍스트 문서 안에 모든 형식의 자료를 연결하고 가리킬 수 있는 참조고리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HTML에서 HT가 하이퍼텍스트였고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가 HTML 문서니까 HTML 문서가 하이퍼텍스트의 문서의 한 종류인가 보다. 그리고 하이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텍스트를 넘어선 문서,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인가 보다. 정리를 해보면 A라는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태그이며 하이퍼링크는 HTML과 같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가리켜서 문서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웹이라는 세계의 HTML 문서에서는 하이퍼링크는 URL이라는 주소를 이용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표현한다.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니 무서워졌다. 하지만 남도산처럼 되려면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야 한다.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어쨌든 A 태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href 속성에 구글 홈페이지의 주소를 적어주자.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https www.google.com처럼 특이한 형태의 주소를 사용했었다. 방금 a 태그의 href에 url이라는 표현 방법으로 이동할 주소를 적어준다고 했는데 URL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고 하니까 머리가 숨질 것만 같다. URL은 나중에 공부하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다. 문서의 제일 아래에 여러 버튼들이 모여있다. 문서의 아랫부분을 담당하니까 이에 맞는 태그가 있는지 찾아보자. 푸터라는 태그가 딱 맞는다. 좋았다. 무자비하게 에디터에 이 태그를 적어주자. 푸터 내부에는 왼쪽으로 정렬된 그룹,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우스 코리아가 적혀있는 부분은 거슬리니까 빼자. 각각의 그룹을 묶는 용도의 태그는 현재는 딱히 의미가 없고 한 줄로 되어 있으니 스판을 쓰고 그 안의 요소들은 클릭을 하면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하니까 모두 A 태그로 써주면 될 것 같다. href 속성은 각각의 버튼을 클릭해보고 화면에 나오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자. A few hours later. 와,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이 파일을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자. 뭐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다.